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요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조금 발빠른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를 미리미리 제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강의 소스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는 기업들과 비슷하게 조금 주요 기업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가장 2023년도 주주분들을 힘들게 하는 동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삼성전자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는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감사보고서 즉 재무제표는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가시죠. 2023년도 삼성전자 감사보고서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항상 가장 궁금해하시는 손익계산서 먼저 꺼내왔어요. 그래서 55기가 23년도고요. 54기가 2022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부터 한번 확인하실까요? 매출이 2022년도에 302조 정도 나왔어요. 네, 100만 원 단위다. 그리고 23년도에 258조, 그러니까 대충 한 260조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그럼 수치로 치면 한 40조 정도 빠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5% 정도가 빠졌어요. 매출이.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물론 이제 분기보고서까지 팔로우를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강생분들은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23년도 1년 내내 나왔었던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 심각하다. 하이닉스는 이미 뭐 적자로 빠졌고 삼성전자도 적자전환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뭐 반도체 너무 어렵다 그러고 그렇다고 다른 사업 부분이 괜찮으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딱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15%가 빠졌다는 거죠. 매출 15% 정도 빠지는 거는 다른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매출이 조금 덜 빠졌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항상 기업에 가진 이익으로 설명이 되죠.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난다라고 해도 이익이 안 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영업이익 한번 보실게요.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43조 나왔었는데요. 23년도에 6조 5천억으로 떨어집니다. 계산해보니까요, 퍼센트로 한 85% 감소하는 거더라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토록 언론들과 뭐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강조를 하셨던 거죠. 삼성전자 어렵다. 그러면서 주가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재미없는 상황들이었고, 왜 재미없는지의 그 사업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정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15%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머더렛하게 빠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85%가 떨어지죠? 이게 삼성전자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가셔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 삼성전자 재무제표의 특징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보통 다른 일반 제조업, 뭐 화학 섹터에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15% 빠지면은 보통 이제 원재료 비용 이런 것들이 같이 빠지면서 영업이익이 뭐 딱 15%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뭐 한 20, 30% 정도 빠질까요? 50% 이상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 15%가 빠졌을 때 영업이익이 85%나 감소했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비용 구조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배워갈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용 구조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주석에 가셔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뭐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장사하는데 영업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합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252조입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도 이제 당연히 제조업 기업이니까 주요 비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당연히 원재료 비용입니다.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매, 이게 이제 원재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96조예요. 그럼 얼추 100조라고 쳤을 때 삼성전자가 전체 250조 장사하는 데 쓰는데 그 중에서 100조 정도를 원재료에 태운다는 겁니다. 그럼 비중으로 치면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제조업은요, 물론 절대 제가 모든 기업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대략 평균을 내보면요, 전체 비용 중에서 원재료 비중이 차지하는 게 퍼센트가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굉장히 원재료 비중들이 커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40%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비용의 비중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 해서 보니까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22년도에서 36조 가까이 나왔고요. 23년도에 35조 나왔습니다. 전체 비용 대비해서 비중으로 계산해보니까 14% 정도가 나와요. 23년도 기준으로. 자,
앞에서랑 비슷하게 일반적인 제조업들은요, 전체 비용에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는 전체 비용에서 14%나 감가상각비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재료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게 들고요, 감가상각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왜 굳이 여기서 원재료 비용하고 감가상각비를 비교를 해드리냐면, 원재료 비용은 대표적인 변동비예요. 변동비가 어떤 말이냐면, 자, 수강생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변동비는 매출이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비용을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정비 같은 경우는 매출의 증가과 상관없이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을 그냥 기록하고 있는 비용들을 고정비라고 해요. 원재료 비용은 대표적인 변동비고요,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고정비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죠? 삼성전자는요, 다른 제조업 기업들에 비해서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출하고 영업이익의 관계에 어떤 상관을 갖고 있느냐? 자, 보세요. 매출이 15% 빠졌죠. 만약에 변동비 비중이 큰 기업이었잖아요. 예컨대 극단적으로 기업의 전체 비용이 변동비인 기업이라고 칠게요. 그럼 매출이 15% 빠질 때요, 변동비도 15%가 빠져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별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영업이익도 딱 15% 정도 빠지겠네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예요. 근데 고정비가 큰 애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요만큼 나던 애가 고정비가 요 정도 났대요. 근데 매출이 줄었어요. 근데 고정비는 그대로 타잖아요. 그럼 원래는 여기서 요 차이인 그 모든 부분이 다 영업이익으로 잡혔다가 매출이 감소하는 만큼, 근데 고정비는 그대로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다 이익의 감소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이만큼 있었다가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정비가 거의 극단적으로 100%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자, 삼성전자는 고정비 비중이 크죠. 매출이 줄어도요, 고정비라는 비중은 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매출이 준 거에서 거의 직접 1대1로 깎여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매출은 15%밖에 안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85% 빠지는 이 기록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300조에서요 260조가 됐어요. 그럼 절대 앱솔루트 넘버로는 한 40조 정도 빠졌어요. 영업이익이 85% 감소했는데 퍼센티지 말고 절대 금액으로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43조에서 6조가 됐잖아요. 그럼 37조 빠진 거예요.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매출은 40조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30몇 조가 빠져요. 거의 그대로 깔려 내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정비가 큰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길래 감가상각비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서 매출이 조금만 줄어들었는데도 이익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느냐를 한번 부문별 보고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오피셜리는 4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DX 부문이에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고요. 스마트폰하고 가전 사업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DS 부분은 아마 디바이스 솔루션의 약자일 텐데 여기가 반도체입니다. SDC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하마는 이제 2016년도에 인수했었던 전장 부품 요거 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럼 각 기업, 각 부문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변화를 한번 볼게요. DX 부문부터 한번 보실까요? 2022년도에 182조 팔았어요. 스마트폰하고 가전, 냉장고, TV 이런 거 합쳐서 170조 정도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영업이익이 12조 7천억이었거든요. 22년도에. 근데 23년도에 14조 3천억이 납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뭐예요? 매출이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늘었다?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빡세게 한 겁니다. Cost Reduction, 줄여서 CR이라고 하거든요. CR을 엄청나게 진행해서 오히려 이쪽에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DS 부분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삼성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34조 팔던 애가 30조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5조 9천억 나던 애가 5조 5천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얘도 오케이. 하만 볼까요? 얘는 13조 팔던 애가 14조로 팔았어요. 더 많이 팔았습니다. 얘는 성장했어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8,800억 영업이익 났었던 애가 1조 1,700억 났어요. 영업이익이 늘었죠. 하만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했을까? 제가 빨간색 박스 쳐드린 DS 부문입니다. DS 부문에서요, 매출액이 98조 났었어요. 2022년도에 거의 100조 가까이 났었다는 얘기죠. 근데 2023년도에 66조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30몇 % 떨어졌죠. 영업이익이요, 23조 영업이익 나던 애가 그대로 14조로 꽂혀 들어갑니다. 이게 삼성전자 2023년도 영업이익 급감의 이유예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없었어요. 반도체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23조 나던 애가 14조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거의 40조 조금 안 되게 떨어진 거잖아요. 자, 왜 그러냐 보시면 아까 감가상각비가요, 전체 35조, 2022년도에도 35조였어요.
근데 이 전체 감가상각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DX, 반도체 부문이에요. 23년도에도 반도체 부문이에요. 전체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이 DS 부문에서 타고 있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반도체는요, 고정비 비중, 특히 굉장히 공장 집약적인, 설비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공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출이 중요해요. 매출이 줄어들면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타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급감하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감가상각비는요, 매출이 줄든 말든 상관없이 감가상각비는 28조 나오던 게 더 탔어요. 29조 탔어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적자가 저렇게 심하게 난 겁니다. 매출이 34조가 줄어들었을 때 감가상각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었다는 거죠. 자,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손익계산서 정리였고요. 매출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비용에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도대체 감가상각비가 어느 사업 부문에서 타고 들어갔을까? 4가지 사업 부문 중에서 반도체 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감가상각비가 타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감소하면 그대로 감가상각비는 나가기 때문에 이익이 엄청 떨어졌고, 실제로 23년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스마트폰에서 14조 번 거 반도체 부분에서 다 깎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은 6조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주가 전망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2024년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려면 어느 쪽이 개선이 돼야 돼요? 나머지 부문 상관없다니까요. 무조건 반도체만 개선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살짝 드리자면 요즘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HBM이라고 하는 AI 필수적인 그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리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반도체 부문에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쓴 소리, 그리고 우려하시는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23년도 한번 정리 드리면서요, 24년도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팔로우업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